정순자의 이야기 74살에 만난 사라. 안녕하세요. 저는 정순자라고 합니다. 74살이에요.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말씀드릴게요. 불안한 시작. 몇 달 전 일이었어요. 저는 찻잔을 들어 올리다가 그만 놓쳐버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도자기 조각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또 손이 떨린 거였어요. 자꾸 이상했거든요. 딸 미영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어제는 가습을 끄는 것을 깜빡했고 지난주에는 집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한참을 찾아 헤맸거든요. 4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늘 반듯하고 정확해야 했죠. 칠판에 글씨 하나라도 삐뚤어지면 다시 썼어요.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 철칙이 있었어요. 나는 남한테 기대지 않는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찻잔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하는 제 모습이 한심했어요.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졌더라고요. 주름도 깊어졌고요. 74살이라는 나이를 실감했어요. 딸이 또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요양원 한 번만 구경해 보세요. 좋은 곳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아직 멀쩡하다. 하지만 정말 멀쩡했을까요? 어젯밤에는 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깨어보니 혼자 중얼중얼 수업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상했어요. 딸이 가져온 요양원 팸플릿을 넘겨봤어요. 깔끔하고 밝은 건물 사진이 나와 있었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웃으며 체조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싫어.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손떨림은 점점 심해졌고 글씨도 예전만큼 반듯하게 쓸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결국 요양원 견학을 가기로 했어요. 딸의 성화에 못 이긴 척했지만 사실은 불안했어요. 혼자 지내기가 두려워졌거든요. 요양원 문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이곳에서 살아야 하나 싶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무서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운명적 만남. 요양원 첫날 아침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말이에요. 천장도 벽지도 모든 게 달랐어요. 집이 아니었거든요. 어디지? 잠깐 헷갈렸어요. 그러다 어제 일이 떠올랐죠. 요양원에 왔다는 것을요. 딸과 함께 짐을 옮겼고 미영이가 울먹이며 돌아갔던 것도 기억났어요. 복도에서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시더라고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시는 모습을 보니 쟤도 곧 저렇게 될까봐 무서웠어요. 식당으로 향했을 때요. 어르신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빈 테이블을 찾았어요. 혼자 앉는 게 편했거든요. 그때 옆 테이블 할머니가 무심히 말씀하시는 게 들렸어요. 여긴 그냥 버티는 곳이지 뭐. 제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버티는 곳이라니. 이게 진짜 제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가 싶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옆자리에서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처음 오셨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단정한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였고 온화한 인상이셨어요. 네, 어제 왔습니다. 제가 작게 대답했죠. 불편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성호라고 합니다. 박성호.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정순자입니다. 그분이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진짜 따뜻한 미소였어요. 오랫동안 이런 미소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 선생님이시군요. 교사셨나 봐요. 어떻게 아세요? 자세가 반듯하세요. 말씀하시는 것도 정확하고.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여전히 교사처럼 보인다니요. 초등학교에서 40년 가르쳤습니다. 대단하세요. 저는 우체국에서 일했어요. 편지 정리하고 배달하고. 우체국 직원이셨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정중하신가 보다 생각했죠. 성호 씨를 다시 봤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옷차림, 단정한 헤어스타일. 나쁘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가 나왔을 때요. 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길 바랐죠. 다행히 괜찮았어요. 성호 씨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시더라고요. 요양원 생활 어때요? 처음엔 힘드셨죠? 네, 아직 어색해요. 당연하죠. 저도 처음엔 매일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그분의 솔직한 말에 저는 안도했어요. 저만 힘든 게 아니구나 싶었죠. 식사를 마치고 제 방으로 돌아갔는데 성호 씨와의 대화가 계속 생각났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창밖을 보니 정원이 보였어요. 꽃들이 피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설렘의 시작. 요양원 생활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예요. 조금씩 적응해 갔지만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국을 뜨고 있었는데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다 그만 흘렸어요. 국물이 옷에 튀었죠. 아, 이런. 얼굴이 빨개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볼까 봐 창피했거든요. 40년 동안 아이들 앞에서 늘 완벽해야 했는데 이렇게 음식도 제대로 못 먹다니 말이에요. 그때 성호 씨가 다가오셨어요. 괜찮으세요? 손에 흰 손수건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자꾸 흘렸습니다. 창피할 거 없습니다. 그분이 자연스럽게 손수건을 건네시는데 제가 받으려고 할 때 두 사람의 손이 살짝 닿았어요. 따뜻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손을 움츠였죠.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성호 씨가 부드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마우면서도 부끄러웠어요. 오랫동안 남자분의 손을 만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옷을 닦으며 성호 씨를 바라봤는데 전혀 이상하게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이해한다는 표정이셨어요. 저도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집에서 혼자 살 때는 아무도 안 봤으니까요. 그분 말씀에 제가 위안을 받았어요. 저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었죠. 그날 오후 제 방에서 쉬고 있는데 문 밑으로 작은 종이가 밀려 들어왔어요. 편지였어요. 오늘 참 고우십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성호 씨가 써주신 것 같았거든요. 글씨체가 정성스러웠어요. 이틀 후 또 다른 쪽지가 왔어요. 선생님, 아이들이 참 그리워하시겠지요? 이번에는 마음이 찡했어요. 정말 아이들이 그리웠거든요. 교실에서 떠들던 아이들, 숙제 안 해와서 혼나던 아이들. 모두 보고 싶었어요. 저는 성호 씨에게 고마운 마음이 생겼어요. 이런 작은 관심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거든요. 다음 날 식당에서 성호 씨를 만났습니다. 쪽지 감사했어요. 제가 말했더니 살짝 웃으시더라고요. 별거 아닌데요. 그냥 생각나서요. 아니에요. 정말 고마웠어요. 진심이었어요. 요양원에 와서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혹시 시간 되시면 산책하실래요? 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시더라고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네, 좋습니다. 정원으로 나갔어요. 오후 햇살이 따뜻했고 꽃냄새도 좋았어요. 여기 꽃들이 예쁘네요. 제가 말했더니요. 네, 계절마다 다른 꽃이 펴요. 봄에는 벚꽃이 정말 아름답답니다. 성호 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이곳에 오래 계셨나 보더라고요. 박 선생님은 언제 오셨어요? 작년 겨울이요. 아내가 돌아가고 혼자 지내다 몸이 아파서요. 목소리가 조금 슬퍼지시더라고요.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각자 사연이 있을 테니까요.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제가 작은 돌에 발을 헛디뎠거든요. 몸이 휘청했어요. 조심하세요. 성호 씨가 재빨리 제 팔을 잡아주셨어요. 단단하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언제부터 이런 기분을 잊고 살았을까 싶었죠. 괜찮으세요? 걱정스럽게 물으시면서 아직 제 팔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네,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지만 성호 씨는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대신 조심스럽게 저를 부축해 주셨죠. 길이 고르지 않네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는 성호 씨에게 몸을 맡겼어요. 이상했어요. 전혀 어색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밤에 또 쪽지가 왔어요. 오늘 산책 즐거웠습니다. 내일도 시간 되시면 같이 걸어요. 미소를 지었어요. 오랫동안 이런 기분을 느껴보지 못했거든요. 설레는 기분이었어요. 실연의 시간. 그런데 저와 성호 씨가 가까워지자 요양원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특히 김 여사라는 분이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김 여사는 79살로 요양원에서 가장 목소리가 컸어요. 늘 자식 자랑을 하셨죠. 아들이 의사라느니 며느리가 예쁘다느니. 하지만 정작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어요. 저기 봐, 또 붙어 다니네. 김 여사가 친구들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와 성호 씨가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을 보며 혀를 차시더라고요. 여기서 연애질이라니. 나이도 생각해야지. 창피하지도 않나. 김 여사가 목소리를 더 키우셨어요. 일부러 제가 들리게 하려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어린애도 아니고. 옆에 있던 박 할머니도 거들었어요. 김 여사 편이셨죠. 그 정씨 교사 출신이라고 으쓱대더니 별거 아니네. 김 여사 말이 점점 독해지더라고요. 사실 김 여사는 저를 질투하고 계셨어요. 성호 씨 같은 멋진 남자분이 자신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니까요. 김 여사가 일부러 제 앞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어제 전화했는데 곧 큰 병원으로 옮겨준다네. 여기는 임시로만 있는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아들분은 한 달째 연락이 없으셨거든요. 저는 김 여사 말을 들으며 위축됐어요. 정말 제가 창피한 짓을 하고 있나 싶었죠. 나이 74세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이상한 건가 하고요. 김 여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성호 씨께 말했어요. 우리 너무 가까이 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성호 씨는 당황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러냐는 표정이셨어요. 김 여사는 제가 성호 씨를 피하는 모습을 보며 만족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화가 나셨죠. 성호 씨는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니까요. 박 선생님, 제 아들 얘기 들으셨죠? 의사예요, 의사. 김 여사가 성호 씨께 다가가서 말씀하셨어요. 성호 씨는 짧게 대답하셨죠. 네, 들었습니다. 시간 되시면 같이 차라도 마셔요. 젊은 시절 얘기도 하고. 김 여사가 노골적으로 대시하시더라고요. 성호 씨는 난처해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요. 성호 씨가 거절하시니 김 여사가 화가 나셨어요.
얼굴이 빨개지시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정 선생님도 별거 아닌데. 김 여사가 독서를 뱉으셨어요. 제가 들리게 일부러 큰 소리로 말씀하셨죠. 교사 출신이면 뭐 해. 여기서는 다 똑같은 할머니인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반박하지 않았어요. 싸우기 싫었거든요. 일주일 후 성호 씨가 용기를 내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정 선생님,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성호 씨는 잘못하신 게 없었거든요. 오히려 고마운 분이셨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특히 김 여사님이.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호 씨는 이해하시더라고요. 김 여사의 질투를 알고 계셨으니까요. 정 선생님, 혹시 제가 배가 된다면 멀리 하셔도 괜찮습니다. 성호 씨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제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큰 힘이 됩니다.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성호 씨도 외로우셨구나. 저만 외로운 게 아니었어요. 그때 옆방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구급차 소리가 들렸죠. 박 할아버지가 쓰러지신 거였어요. 저는 창문으로 구급차를 지켜봤어요. 박 할아버지는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어제까지 멀쩡하게 걸어 다니시던 분이 말이에요. 시간은 많지 않구나. 절박함을 느꼈어요. 남은 시간을 이렇게 혼자 보내야 하나. 성호 씨 같은 좋은 분을 밀어내면서 말이에요. 밤에 결심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제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다음 날 아침 성호 씨께 다가갔어요. 박 선생님, 어제는 죄송했어요. 성호 씨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의식했어요. 말하며 성호 씨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성호 씨는 깜짝 놀라셨지만 손을 빼지 않으셨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 손이 떨렸어요. 용기를 낸 거였거든요. 성호 씨는 제 손을 부드럽게 감싸 주셨어요. 정말요?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친구요? 웃음이 나왔어요. 친구라는 말이 좋았어요. 하지만 마음 깊숙이는 친구 이상의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네, 친구요. 다시 가까워졌어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김 여사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었거든요. 오히려 김 여사가 더 화가 나셨어요. 질투심이 더 생기셨죠. 자신에게는 이런 친구가 없으셨으니까요. 저 사람들 정말 철없어. 김 여사는 계속 불만을 토하셨지만 저와 성호 씨는 개의치 않았어요. 새로운 다짐. 저는 재활운동에 더 열심히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물리치료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움직였죠. 손떨림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거든요. 오늘 팔 올리기 잘하시네요. 물리치료사가 칭찬해 주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어요.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구나 싶었죠. 성호 씨도 제 변화를 느끼셨어요. 예전보다 밝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걸음걸이도 당당해졌다고요. 정 선생님, 요즘 표정이 좋아 보여요. 그런가요? 운동을 하니까 몸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저도 기뻐요. 정원에서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양원 생활이 이제는 견딜만 했어요. 아니, 때로는 즐겁기까지 했죠.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어요. 바람이 불어 제 머리카락이 흩어졌거든요. 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셨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성호 씨의 손길이 부드러웠거든요. 미안합니다. 머리카락이 눈에 들어갈까봐. 괜찮아요. 작게 대답했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박 선생님, 우리 둘 다 여기서 나가서 각자 자리에서 다시 살아봅시다. 갑자기 그런 말이 나왔어요. 성호 씨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죠. 나갈 수 있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노력해봐야죠.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요. 제 말에 힘이 있었어요. 교사 시절의 당당함이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성호 씨도 동의하셨어요. 둘 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제 방에서 편지를 받았어요. 성호 씨가 쓰신 편지였죠. 사람은 나이 들어도 누군가의 마음을 설레게 할 수 있더군요. 고맙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설레게 한다고요? 나이 74세 말이에요.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가에 웃음기가 있더라고요. 요즘 자주 웃었거든요. 성호 씨 덕분이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요양원 생활에서 진짜 웃음을 지었어요. 소리 내서 웃었죠. 오랫동안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담당이와 면담을 요청했어요. 퇴소하고 싶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손떨림도 줄었고요. 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혼자 생활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데요. 해볼게요. 안 되면 다시 오면 되잖아요. 제 의지가 확고했어요. 의사도 더 이상 말리지 않으셨죠. 성호 씨도 같은 결정을 내리셨어요. 저희 둘 다 퇴소 허락을 받게 됐어요. 정말 나가는군요. 성호 씨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믿어지지 않아요. 저도 기뻤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웠어요. 성호 씨와 헤어져야 한다는 게 말이에요. 박 선생님, 밖에서도 가끔 만날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성호 씨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물론이죠.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약속했어요. 퇴소 후에도 연락하기로요. 김 여사는 저희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셨을 거예요. 부러우면서도 화가 나셨을 테죠. 자신도 나가고 싶으셨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으셨거든요. 더구나 자신에게는 성호 씨 같은 분이 없으셨고요. 정말 나가는구나. 밖에서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네. 김 여사가 중얼거리시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비꼬는 말씀을 하셨지만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어요. 김 여사님, 그동안 신경 써주셔서 고마웠어요. 제가 진심으로 인사했어요. 김 여사는 당황하시더라고요. 자신이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말이에요. 뭐가 고마워? 그냥 가. 퉁명스럽게 대답하셨지만 눈가가 촉촉해지시더라고요. 김 여사님도 건강하세요. 김 여사의 외로움을 이해했어요. 미운 정도 고운 정이잖아요. 새로운 시작, 퇴소하는 날이 왔어요. 짐을 쌌는데 많지 않더라고요. 몇 벌 옷과 책 몇 권뿐이었어요. 성호 씨도 같은 시간에 퇴소하셨어요. 요양원 앞에서 만났죠. 드디어 나왔네요. 제가 말했어요. 바깥 공기가 좋았어요. 네, 꿈만 같아요. 성호 씨도 기뻐하셨어요. 버스 정류장에 함께 갔어요. 집은 반대 방향이었지만 같은 버스를 탔어요.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었거든요. 버스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지나가는 풍경이 새로웠어요. 요양원 밖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싶었죠. 성호 씨가 제 손을 슬그머니 잡으시더라고요.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웠어요. 저희 두 사람의 손이 포개져 있었어요. 정 선생님, 혹시라도 힘드시면 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하셨어요. 제가 종종 찾아뵈어도 될까요?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럼 선생님이 오시면 제가 글씨를 가르쳐 드릴게요.
글씨요. 네, 예쁜 편지 쓰게. 성호 씨가 크게 웃으셨어요. 저도 함께 웃었어요. 저희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포개져 있었죠. 버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어요. 저희 두 사람의 얼굴을 밝게 비췄어요. 생각해보니 요양원에서의 몇 달이 헛된 시간은 아니었어요. 성호 씨를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만남이 있다는 것을요. 박 선생님, 아, 네. 고마워요. 정말로. 저야말로요.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요. 버스가 시내로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녔어요. 젊은 사람들, 아이들, 어르신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성호 씨와 함께요. 친구로서, 동반자로서 말이에요.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야겠어요. 성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네, 연락드릴게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성호 씨가 버스에서 내리셨어요. 손을 흔들며 인사하시더라고요. 저도 창가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버스가 떠났어요. 성호 씨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아쉽지 않았어요. 곧 다시 만날 테니까요. 집으로 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노후에도 삶은 계속되는구나. 때로는 누군가와의 작은 인연이 남은 날들을 다시 빛나게 하는구나. 집에 도착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전보다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곧 성호 씨가 찾아오실 거예요. 그러면 차를 끓여 대접하고 글씨도 가르쳐 드리고 말이에요.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74살에 만난 사랑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설레는 마음, 따뜻한 인연은 찾아올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성호 씨와 가끔 만나서 차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쓰시는 편지도 많이 예뻐졌답니다. 제가 가르쳐 드렸거든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